제목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벌써부터 혀를 차실 것. 에헤, 또 싸웠어, 또 싸워.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설전에 그냥 뭐 막 감정 싸움도 하고 그랬죠. 아니 이분들 대체 언제쯤 알 살고 이 장면도 좀 보시고요. 과연 어느 순간에 싸우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범죄예방정책국을 통해서 그 피해자 보호를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듭니다.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백성원 변호사님. 네. 지금 저희 제작진이 혹시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영상을 딱 자른 거예요? 지금 웅크된 거예요, 지금? 저도 굉장히 이상하네요. 지금 이게 되게 흐뭇한 영상인데 어머. 언제쯤 싸우나 그랬는데 지금 중간에 영상이 끊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김도호 법사위원장 오죽하면 아까 보셨죠? 그 아빠 미소하면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할 정도인데 어제 사실 저 자리가 뭐였냐면 이제 박범계 의원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제 아동 피해자가 부모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진짜 의사가 맞는지 확인할 길이 있느냐.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결국 부모 뜻대로 또 데려가서 또 학대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뭐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것 같네요. 뭐 이러면서 지금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 이걸 딱 보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는 지금 김도호 의원의 저도 웃기네요. 저 올라가는 입꼬리가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한두 번 속습니까? 저 장면은 잠시 그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진행 질의에서 잠시나마 순간 장면이긴 그러겠죠. 박범계 의원이 그래 오늘은 내가 참고 다른 의원과 한동훈 장관 좀 붙어보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 장면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침을 좀 공개를 장관님 해주시는 게 저희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공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서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또 결정을 하셨네요.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정시설에 노후 기관들이 많은데 누수라도 일단 탐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네. 법사위 하다 보니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산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진짜 왜들 이래? 왜 우리 실망시켜요? 왜 안 싸워요? 저건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검찰과 법무부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 걸린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최근에 굉장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쌈짓돈이냐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걸 싸우기보다는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교정시설에 대한 수리 문제, 즉 정치적으로 여야가 그렇게 맞설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무부에서 잘 설명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는 장관의 과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기존과는 달리 조금 더 설명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흐뭇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데 어제 그게 누구였냐면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누군지 그냥 시청자분들께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이렇게 안 변했어요? 어제 국회에서. 네, 바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요, 왜 아직까지 이분이 장관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이 지난달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 전까지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체 어떻게 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지 직접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한
부족한 준비와 대응으로 잼버리 대회가 전국민 흑역사로 남아버렸습니다. 책임을 뭐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책임을 다 했고 좀 더 공손한 자세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잼버리 그럼 파행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아니 저는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는 무난하게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건 대통령 생각이죠. 저희는 그 폐영식과 K-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잼버리 성공했다고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무능하면 책임감과 함께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전 동의할 수 없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능해. 뭐 국민들이 다 알아.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 네. 뭐야? 뭐야? 제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앞에서 성실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월 25일 왜 장관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발표하셨는지입니다.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종의 제가 상당한 부실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실보고 탓으로 좀 돌리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요.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고만 잘했어도 이런 잼버리 파행은 없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보고가 잘못됐다라고 약간 책임 회피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이렇게 김 장관이 계속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결국 어제 여가부대상 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을 직접 마주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이달 말에는 감사원에 잼버리 관련 종합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후속 조치도 직접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장윤희 변호사 앞서 야당 의원 중에 일부가 이제 반말투로 하는 거 좀 그 모습은 자제돼야겠지만 어쨌든 화가 뭔가 지금 이 분노가 치미는 이유는 지금 다 보셨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장윤희 변호사님. 답변 태도예요. 답변 태도. 예, 왜냐하면 잼버리 파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행사가 무탈하게 치러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해부터 국정감사에서 잼버리가 제대로 계획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냐라는 의원들의 질의, 점검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때마다 장관이 잘 되고 있다, 무리 없다라고 답변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구, 김제 부안 지역을 가진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폭염 호우 대책 있느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해충, 방역 조치 제대로 되고 있느냐?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편의시설은 제대로 돼 있느냐? 거기가 사실상 뻘밭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을 정도로 행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장관은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소린가요? 그걸 잘 됐다는 이 보고서, 종이로 된 것만 믿고 추후로 점검할 몫은 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복을 받았다, 실패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최소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밑에 직원들이 보고서 올리면 그대로 읽기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장관이라는 사람이. 물론 안진용 기자님 밑에 부하 직원들이 보고서 올린 걸 불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탁상행정이지. 현장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그렇습니다. 저 자리는요,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리죠. 그래서 어제 열린 저 자리는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실 보고가 올라왔다, 거기에서 선긋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계속적인 저 질타가 결국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사에 대한 질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잼버리 파행을 질의하던 상임위 회의 당시에 의원들과 숨바꼭질을 벌인 소동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도망쳤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역시 지나친 표현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답답한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현숙 장관이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 계속 이어졌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1년 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나 이런 여러 가지가 냉방이 될 수 없도록 아예 지어져서 몇 년 전에 지어졌다면 그거는 전주인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부지 선정이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부지 선정이 잘못됐습니까? 원래 관광 레저 용지로 하기로 세계연맹과 약속이 돼 있었지만 그 땅은 농생명 용지였습니다. 부지를 잘못 선정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가요? 그럼 이것도? 아니 그 당시에 네. 그 관광 레저 용지로 하기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대회가 열리기로 확정된 것은 지난 정부 때입니다. 야, 그냥 보면 이리저리 잘 어떻게 피해가네. 저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답변을. 저 진짜 국민으로서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저게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더군다나 잼버리 파행, 잼버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장관이 할 말인지 저는 너무 의심이 되고요. 또 하나 지적할 지점이 있습니다. 저 답변을 국민들에게 결국 다 공개되는데 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분 나쁜 표정으로 눈을 착 내리깔고 무슨 아이 삐진 것 같은 표정으로 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도 아닌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밑에서 보고했고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 과연 장관이 할 말인지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지금 자인하는 것인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했고 또 어떤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장관이 답변할 내용과 태도인데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5점 정도 되는 답변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숙 장관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인한 이른바 물타기가 성공한 걸까요? 결국 상임위 회의장 이런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망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참고인 협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가부 장관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자로 지명되려면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워야 가능하구나. 지난 1년간에 우선은 심사협정을 제안한 정경희 간사님이 제 발언에 먼저 끼어드시고 제가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간사님 성격 또 나오시네. 그게 무슨 성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화장실 추격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게 국무위원이 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화장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 폭력 행위예요.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 폭력입니다. 발언하는 중간에는 개입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백성무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어쩐지 앞서 그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분위기 좋다 했다. 오래 안 간다 할 것 같습니다. 뒤에 이걸 보여주려고 앞에 그걸 보여줬구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김현숙 장관의 태도야 지금 앞에 지금 다들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설사 보고가 부실했어도 본인이 그걸 꼼꼼하게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본인을 낮추고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훨씬 낫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김현숙 장관은 제가 봐도 장관으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와 별도로 국회는 여전하네요. 아까 뭐 처음에 뭐 김현숙 장관에게 질의했던 물론 의원들도 화가 났겠지만 뭐 문정보고 같은 경우는 뭐 반말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도 뭐 신사협정에서 중간에 말 서로 안 끊기로 하면서 서로 고성에 오가고 언제쯤 저런 모습을 안 볼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11월에 때 아닌 여름 날씨가 와서 지금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요. 정말 또다시 국회 모습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체온이 오르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